안녕하세요. 편의점 창업과 운영 노하우 강좌를 진행하게 된 신철수 점주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강좌 순서는 1. 찰스를 소개합니다. 2. 편의점 CVS 컨비니언스 스토어입니다. 편의점은 어떻게 판매해야 하고 고객으로부터 무엇을 얻어야 하는가? 3. 고객은 우리 점포에 무엇을 원하는가? 4. 집중하는 발주는 이익률 상승으로 연결이 됩니다. 에 대한 이야기. 다섯 번째, 편의점의 창업 그리고 운영에 대한 노하우에 대한 Q&A 시간을 가질 예정입니다. 그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찰스를 소개합니다. 예, 이게 접니다. 안녕하세요. 찰스 점주입니다. 다른 그 점주님들이나 회원분들께서 저를 이렇게 불러주십니다. 그래서 다음에 뭐 단톡방이나 아니면 이렇게 저랑 연락을 취하실 때 찰스 점주라고 불러주시면 제가 더욱 좋아해 줄 것 같습니다. 예. 음, 저는 20년 차 그리고 4개의 복수점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자랑을 먼저 늘어놓은 것 같아서 죄송합니다. 불편하셨을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요. 제가 이렇게 20년 차라는 것과 4개의 복수점 운영 중인 것을 우선적으로 말씀을 드린 나름의 이유가 있어서 점주님들께 불편하실 것을 좀 감내하고 말씀드려봤습니다. 점주님들의 넓은 아량으로 이해 부탁드립니다. 20년 차 그리고 4개의 복수점 현재는 4개의 복수점을 하고 2개의 위탁 경영을 또 하고 있습니다. 자꾸 일이 많아지네요. 그래서 이렇게 4개의 복수점과 2개의 어떤 위탁 경영을 하고 있다는 것은 무엇을 증명하는가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아마도 그것은 아래에 한 4가지 정도를 증명한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 첫 번째는 20년 동안 많은 실패를 겪었고 그 실패를 통해서 좀 더 좋은 방법 쪽으로 진화되었음을 증명한다고 생각합니다. 예, 네, 맞습니다. 지금이야 뭐 조금 편해지긴 했지만 그렇다고 현재 많이 편한 것은 또 아니에요. 아시죠? 편의점의 다이내믹함과 스펙타클한 그 24시간을. 건물 쪽에게 쫓겨도 났었고요. 몸도 좀 많이 아팠었고, 로스도 어마무시하게 좀 났었고, 스태프가 속을 썩이고, 미성년자에게 술을 팔았다가 벌금도 물고, 장사 잘하는데 바로 옆에 경쟁점 들어서서 다양한 행사를 또 실행해 봤는데 효과는 그렇게 미미했었고, 이 외에도 자잘한 사건들이 많이 있었는데요. 저는 이런 실패들이 저를 괴롭히는 요소들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그것은 저를 성장시키는 요소들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 당시에는 이런 실패들이 저를 힘들게 했습니다. 하지만 뭐 어쩌겠습니까? 그 실패를 다룰 수 있어야 비로소 성장이라는 계단을 올라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래, 실패는 다룰 줄 알아야 하는 거죠. 자, 두 번째는 4개의 복수점에서 기본 스태프만 24명 정도가 됩니다. 그리고 대체 전문 스태프는 10명 정도 되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 또 2개의 위탁 경영을 하고 있다 보니까 한 점포당 6명이라고 본다면 66에 36명에다가 한 10명, 한 36, 46, 한 거의 50명 가까이 되네요. 생각만 해도 머리가 벌써부터 좀 지끈지끈 거리시죠? 저는 어떻겠습니까? 그렇지만 자리가 사람을 만드는 것 같아요. 아니면 인간은 적응의 동물일지도요. 여하튼 저희는 급작스러운 결근이나 무단 결근 또는 지각 등등의 변수적인 요소가 허용되는 것이 아닌 허용을 할 수 없는 구조입니다. 제가 다 있을 수가 없으니까요. 물론 제가 스태프에게 어떤 뭐 강압적으로 한다는 것은 아닙니다. 뭐 강압적이라도 된다면 좋겠다는 생각도 해보긴 하네요. 이런 급작스러운 변수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어떤 조치, 아마도 이게 관리 노하우가 아닌가 싶어요. 이런 조치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제가 8년이라는 시간 동안 여러 신규 점주님과 전환 점주님들의 교육을 진행했는데요. 네이버 카페 그리고 네이버 밴드를 통해 좋은 정보 공유와 창업과 운영에 대한 상담을 지속해서 실행해 왔습니다. 음, 이 과정에서 점주님들에게 무엇이 필요하고 어떻게 소통해야 되는지를 배웠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노하우에 관련된 글을 쓰기 위해 많은 아이디어를 실행하고요. 피드백해서 실제 매장에서 실용 가능한 노하우들을 자료로서 준비했습니다. 물론 이 자료가 편의점 운영에서 필요하고 정확한 어떤
정답은 아닐 수 있습니다. 점포의 여러 가지 상황에 따라 풀어가는 방법이 다를 뿐만 아니라 달리 사용되어야 하니까요. 저는 여러 변수에 대한 경우의 수를 좀 더 많이 알고 있고 그에 따른 인과관계까지를 어떤 맥락에 대한 이야기까지겠죠. 그런 이야기를 자료로서 정리하였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그리고 저는 틈틈이 여러 취미생활과 공부와 집안일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엇이 중요하냐고요? 중요합니다. 그것도 아주 많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편의점 운영에서 이런 어떤 기술, 이 테크닉이 전부가 될 수는 없다고 생각해요. 다만 기술과 인성, 그리고 지혜와 교양, 체력까지를 요구하는 시대가 되었다는 사실은 지금의 시대에서 편의점 운영을 한다면 꼭 참고해야 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지속해서 이 편의점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어떤 기술, 그리고 여러 가지 것들을 요구합니다. 스티브 잡스가 그랬다죠. 앞으로의 시대는 엔지니어가 되는 것으로는 부족하다. 감성까지를 갖춘 엔지니어가 되어야 한다. 라고요. 멋진 문장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것을 편의점에 한번 접목을 시켜본다면 편의점 운영에서도 아마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이건 제 얘기입니다. 앞으로의 시대는 상권의 시대로는 다소 부족하다. 운영력과 기술 그리고 교양을 갖춘 점주가 필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이 문장 또한 저도 멋진 문장이라고 생각해 봅니다. 저는 틈틈이 테니스를 하고 있고요. 틈틈이 소설도 읽고 실용서도 읽고 만화도 읽고 있습니다. 저는 틈틈이 사진도 찍고 있습니다. 저는 틈틈이 지리산에도 갑니다. 작년에는 못 갔습니다. 작년에 코로나 때문에 대피소가 다 이제 열질 않아서 못 가봤습니다. 너무 아쉽습니다. 저는 집에 가면 저희 이봄이와 둘째 이준이를 케어합니다. 쓰다 보니 좀 글이 길어졌네요. 네. 그럼 저의 포부를 좀 말씀드리는 것을 끝으로 저의 소개를 마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편의점계의 백종원이 되고 싶습니다. 그래서 그런 꿈 많은 편의점 점주입니다. 백종원이 왜 좋냐면 전체적인 어떤 A부터 Z까지 어떤 맥락을 다 알고 있는 것에 대한 것들이 아마 저랑 좀 비슷하고 제가 가야 될 길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편의점계의 백종원이 되고 싶은 백종원, 꿈 많은 편의점 점주 신철수입니다. 자, 이제 그 첫 번째 시간 한번 또 진행해 보도록 해보겠습니다. 편의점은 CVS 아까 말씀 한번 드려보긴 했습니다. 컨비니언스 스토어. 그러니까 이 컨비니언스는 편리함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편리함을 파는 상점 정도로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편의점은 어떻게 판매해야 하고 고객으로부터 무엇을 얻어야 하는가에 대한 주제를 가지고 한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말하기에 앞서 질문을 하나 제가 드려봐야 될 것 같아요. 현재 점포에서 판매 중인 참이슬 후레쉬의 가격은 1,800원입니다. 공식 가격이죠. 이 판매 가격이 적당한 가격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어제도 아래와 같은 손님이 계시지는 않았는지 우리 기억을 한번 더듬어 볼까요? 다른 가게는 1,500원인데 여기는 좀 비싼 것 같네요. 원래 1,500원 아닌가요? 여기는 좀 비싼 것 같아요. 사장님, 오픈하신 지 얼마 안 되셨나 봐요. 이 동네 소주는 다들 1,500원에 팔아요. 장사하시는데 참고하시라고 제가 알려드리는 거예요. 점주는 손님으로부터 위와 같은 내용을 전달받으면 어쩔 수 없다는 선택에서 가격 인하를 고민하게 되는데요. 우리는 지역 밀착형 편의점이어야 한다는 그런 이유에서 말이죠. 여기에서 한 가지 우리가 좀 더 의구심을 하나 갖게 돼요. 정말 소주 가격의 인하만이 어쩔 수 없는 선택인 걸까 하는 혼란스러운 의구심을 품게 됩니다. 자, 그럼 이쯤에서 저희 점포의 예를 한번 들어가면서 한번 말씀을 전해 보겠습니다. 업텐을 우리가 좀 나눠보자면 우리 점포는 소매점이 아닌 컨비니언스 스토어, 편의점입니다. 코스트코, 롯데마트, 이마트는 디스카운트 스토어입니다. 그래서 가격 할인을 주된 목적으로 운영하는 스토어죠. 그리고 GS 슈퍼마켓은 슈퍼마켓입니다. 그러니까
재래시장을 현대화된 시설에 요목조목 알차게 편집해서 진열하고 판매 운영하는 스토어라고 보면 되시고요. CU, GS25, 세븐일레븐, 미니스탑, 이마트24 등등은 편의점이라고 합니다. 편리함의 제공을 목적으로 운영하는 스토어 정도로 이제 알아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 점포는 다양한 연령대의 고객분들이 매장을 방문합니다. 그러나 유독 5, 60대 고객분들이 소주 가격에 대해 참 많이 뭐라고들 하시죠. 그 상황에서 점주는 고민을 하게 됩니다. 손님의 요구를 비싸다 생각하는 소주 가격에 대해서 우리가 수긍하고 소주 가격의 인하를 실행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 저는 어쩔 수 없다고 생각해요. 어찌 보면 그 고객의 입장에서는 늘 구매하던 가격이 아닌 생소한 정말로 이질적인 1,800원이라는 가격이 불합리하다라는 의견에 저 또한 매우 공감하고 이해를 합니다. 본인들은 우리 점포를 이용함에 있어서 점포가 제공하는 편리함을 하나도 제공받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이질적인 가격, 1,800원의 가격으로 지불한다는 것이 불합리하다라는 5, 60대 고객분들의 생각들에도 마찬가지로 공감하고 이해합니다. 우리는 소매점이 아닌 편의점, 컨비니언스 스토어를 운영하고 있기에 고객에게 가격으로 어필하는 것에 중점을 두고 운영하는 것은 큰 의미와 매력이 없을 뿐더러 장기적인 면에서 본다면 편의점다운, 컨비니언스다운 편리함을 제공하고 고마진을 갖는다라는 게 편의점다움이라고 저는 이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편리함을 먼저 제공을 하고 인프라를 깔고 그리고 고마진으로 우리가 테이크하는 것들을 이제 편의점 다움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장기적인 면에서 본다면 이 편의점 다움이 퇴색이 되어서 점포가 가진 실제적인 경쟁력을 상실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에 반해서 이게 중요하겠죠. 20, 30대의 고객은 점포가 제공하는 편리함에 대해 좋게 생각하고 잘 활용하고 이용하기에 1,800원이라는 소주 가격에 대해서는 좀 더 이질적이다라는 생각 그리고 그것에 대해 예민하게 생각하지는 않는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매장의 어떤 주된 타겟이라고 본다면 20, 30대의 고객이 타겟이라고 보여집니다. 자, 그렇다면 소주 가격이 1,800원인데 이 가격이 과연 적절한 것인가에 대한 질문을 다시 한번 우리가 상기해 본다면 저는 이런 다양한 12가지의 편리함, 이런 다양한 12가지의 편리함은 여기에 있는 내용인데요. 좀 이따 다시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다양한 12가지의 편리함이 당연하게 생각하고 점주의 입장에서 본다면 그리고 부담 없이 누릴 수 있는 그 손님의 입장이겠죠. 누릴 수 있는 것에 기반을 둔다면 저 1,800원의 소주 가격이 합리적인, 그러니까 불합리적인 것이 아닌 합리적인 가격의 책정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 자연스럽게 5, 60대 고객을 오지 마세요 라고 할 것인가? 그건 또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굳이 우리가 배제할 필요성은 없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5, 60대 고객님, 저희 매장의 운영 방식을 꼭 인정해 주시면 감사한다는 마음을 갖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희는 편리함을 제공하고 좀 더 좋은 마진을 책정해야만이 지속적인 운영이 가능한 구조입니다. 그러니 저희가 책정한 소주 가격에 대한 아쉬움은 조금 너그럽게 인정해 주시고 이해를 부탁드립니다. 또한 가격에 대한 결정권은 제게 있지 아니하고 프랜차이즈 본사에 있으므로 이 또한 너그러운 이해를 부탁드립니다. 이런 느낌으로의 부드러운 우리가 거절을 한다면 명분 있는 거절이겠죠. 5, 60대 고객분들은 예전처럼 불만을 그렇게 토로하지는 않으면서 물론 계산할 때 한 번씩은 이렇게 약간 넋두리처럼 이렇게 짚고는 가세요. 아 이거 원래 1,800원인데 말이야 라고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한 번을 꼭 짚고 가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점포를 이용하고 20, 30대 고객분들은 좀 더 적극적으로 이용을 한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중요한 건 20, 30대 손님이 많으면 많을수록 이익률은 상승한다는 사실. 그러니까 이익률은 객단가의 상승으로도 이어질 수 있고요. 그러니까 이익률과 객단가는 같이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같은 연장선 위에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림표에서 보이는 두 가지의 편리함은 무엇인가요? 두 가지라는 거는 요거와 요거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제공해야 될 편리함에 대한 12가지에 대한 이야기인데 다 보시면 진부한 어떤
뭐 단어들인 것 같아요. 근데 이 안에는 대단히 많은 것들이 숨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손님들한테 그 12가지에 대한 편리함을 제공해야 되는 건데요. 아까 우리가 편의점은 편의점 다음이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편의점 다음은 편리한 것들을 우리가 인프라를 우리가 매장에 녹여내주고 그 마진으로 우리가 그 테이크한다. 예, 그런 거에 대한 어떤 이야기를 했었는데 그 편리함을 먼저 제공을 하는 겁니다. 그럼 그 편리함을 고객이 이 편리함을 받고 아 그래 좀 비싸지만 이 매장이 나는 참 편하고 좋아라는 이게 서로 연결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거고요. 이게 먼저 선제적으로 어떤 조건이 성립이 돼야 된다라고 저는 보는 겁니다. 그래서 할인 적립을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할인 적립을 어떤 제스처를 가지고 어떤 프로세스를 가지고 하느냐가 중요하겠죠. 예를 들면 할인 적립은 손님이 챙기는 것이 아니라 우리 스태프나 제가 챙기는 것으로서 우리가 준비를 하는 거죠. 아마 이따가 보시겠지만 여기에 보면 그 포스의 모니터 위에 보면 우리가 이것을 꼭 챙기게끔 되어 있고요. 이것이 또 그 스태프 근무 근로계약상에서 보시면 여기에 7번에 보시면 이 계산 전 챙겨야 할 사항 네 가지를 꼭 준수하겠다라는 저희가 별도 확인서를 또 받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할인이나 적립카드 있으세요? 꼭 물어보게 되어 있고 이런 게 꼭 챙겨질 수 있도록 교육을 통해서 꼭 매장에 확립될 수 있도록 하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가볼게요. 그래서 할인 적립에 대한 이야기. 편의점 택배도 그냥 이런 부분 때문에 또 상당히 말들도 많아요. 편의점 택배는 뭐 나이 드신 분들이 오셔서 의뢰해 주는 건데 왜 안 해주냐? 우리는 셀프다라고 하면 왜 셀프냐? 전에 점주는 해주는데 너는 왜 안 해주냐에 대한 부분도 많이 어떤 컴플레인이 많이 있는데요. 이런 부분도 우리가 어떤 안내문을 통해서 충분하게 그 택배 모니터 밑에 안내문 같이 이제 써서 그렇게 부착해서 손님들이 셀프화 할 수 있도록 충분히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좀 필요해 보이는 부분이고요. 의약품 판매는 24시간 운영일 경우에는 의약품의 어떤 판매 허가가 나와 있는 거고, 그리고 공공요금 수납, 요즘은 또 이렇게 많지는 않은데, 그래도 공공요금 수납, 교통카드의 발급 충전 서비스, 충전은 뭐 5,000원부터 되는 것이 아니라 1,000원 단위로 충전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준대로 하는 거죠. 그리고 패스트푸드, 패스트는 빨리라는 뜻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빨리 먹는 푸드인 거죠. 그 얘기는 빨리 와서 우리가 매장 안에서 먹을 수 있는 어떤 공간, 그리고 다양한 상품들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갖춰주는 것들을 통해서 이제 손님들에게 어떤 편리한 인프라를 제공을 하는 거죠. 그리고 요거하고 요거는 좀 이따가 같이 하려고 지금 제가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건 좀 이따 같이 연결이 되는 중요한 부분이라서 두 가지 편리함을 얘기했으니까. 그리고 매장 내 외부 휴식 공간, 요즘은 이제 작은 평수가 편의점 다음이 될 수 없다라고 그렇게 진화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최소 평수가 대한민국에서 아마 25평 이상으로 조금씩 진화가 되지 않겠냐. 왜냐면 기본적으로 휴식 공간이 준비되어 있는 매장일수록 좀 더 편의점 다음 쪽으로 이렇게 이제 갖춰질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매장 내나 외부의 휴식 공간의 어떤 필요성은 점점 더 중요해진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24시간 운영, 19시간 운영, 19시간을 하셔도 되고 24시간 하셔도 되지만 저는 24시간을 기본적인 어떤 시간이라고 봅니다. 왜냐면 뭐 대부분들 어떤 비교적인 부분에서 봤을 때 24시간의 효율성이 나냐, 그러니까 매출로서 효율성이 나냐 안 나냐를 따지면 대한민국에서 효율이 나는 곳은 그렇게 많지 않을 것입니다. 다만 24시간에 낮에 우리가 장사를 할 수 있게끔 어떤 세팅하는 역할에 대한 그런 부분들을 업무적으로 우리가 규정하고 실행해 본다면 훨씬 낮에 우리가 좀 더 다른 쪽의 일을 쓸 수가 있겠죠. 그 다른 쪽이라고 하는 일들은 점주에 하는 일은 매장에 뭐 쓰레기통 분리수거를 한다든지 물건 정리를 하는 것이 아니라 좋은 발주를 통해서 좋은 상품들을 빨리빨리 매장에 들여놓고 그거에 대해서 피드백 그리고 커트 상품 더 커트할 것인지 다시 추가적으로 발주할 것인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상품에 관한 영역에 대해서 좀 더 밀도 있는 어떤 업무를 진행하는 것이 점주의 업무입니다. 이 업무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야간 시간에 기본적인 매장을 하루를 운영하기 위한 기본적인 필수 조건들이 해결이 돼야 되는 부분이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을 위해서 24시간이 필요하지 않냐. 그리고 이에 따라서 본사에서 장려금을 지원해주는 부분도 분명히 다른 부분이 있는 것도 참고해 볼 사항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즉석 조리식품, 뭐 치킨이나 도너츠라든지 뭐 베이커리 같은 경우는 우리가 대부분 낱개 상품으로 많이 판매가 되잖아요. 뭐 교촌이나 뭐 비비큐라든지 그런 데서는 한 박스씩 단위로 팔지만 편의점에서는 그때그때마다 우리가 필요한 부분을 사 먹을 수 있다는 어떤 장점이 있는 거니까, 그래서 즉석 조리도 편의점 다음에서만 맛볼 수 있는, 그리고 볼 수 있는 것이라고 보고, 이것도 어떤 편리한 인프라의 제공의 측면에서 맞다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다양한 상품, 이거는 점주의 역할입니다. 그러니까 무조건 A, B, C, D, E가 있으면 좋다는 게 아니라 손님은 A, B 중에 고르는 것보다 A, B, C, D 중에서 선택하기를 희망한다라는 측면입니다. 그래서 다양한 상품을 하기 위해서는 다양하게 상품이 회전이 돼야 되는 거고, 회전을 한다는 얘기는 좋은 발주를 하겠다는 얘기잖아요. 이렇게 이 12가지 진부한 단어들이지만 할 얘기는 무궁무진한 거죠. 그리고 편의점에서 이 중요한 두 가지, 아까 말씀드린다고 했잖아요. 이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조건부 할인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편의점은 코스트코나 이마트나 롯데마트처럼 디스카운트 스토어가 아닙니다. 편의점은 조건부 할인 방식, 그러니까 단품 할인 방식이 아니라 조건부 할인 방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손님에게는 어떤 펀함, 그러니까 이 재밌음, 그 즐거움, 이런 것들과 함께 가격적인 어떤 메리트도 같이 주는 게 편의점 다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무조건 상품을 많이 갖추는 것도 중요하지만, 카운터에서 우리 또 여기 이따가 여기 또 보시면 이게 또 있습니다. 보시겠습니다. 여기 보면 2 플러스 1에서 얼마 할인했습니다. 그러니까 손님한테 우리가 제공해야 될 부분은, 하나를 샀는데 2 플러스 1 상품이야. 그러면 이 상품은 2 플러스 1인데 더 추가하시겠습니까? 이런 고급 정보를 제공하는 것과 2 플러스 1을 구매하셨을 때 이것은 2 플러스 1이 적용이 되었습니다 라고 하는 것들에 대한 이야기들을 우리가 계산 과정에서 제공할 수 있다면, 고객은 조금 비싸지만 이 매장은 참 좋은 매장이야, 어떤 이 매장에 대한 신뢰성을 갖게 되겠죠. 이런 부분을, 그러니까 우리가 무조건 가격 할인만이 능사가 아닌 이런 편의점 다움을 가지고 우리가 얼마큼 적재적소에 잘 활용을 하느냐에 따라서 고객들은 만족한다. 왜냐하면 가격 할인이 전부가 아닌, 또 고객들은 거기에 펀함이 있냐 없냐에 대한 이야기도 같이 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다양한 결제 수단, 최근에 또뭐 네이버페이가 같이 또 런칭을 했잖아요. 아마 이런 어떤 네이버페이, 뭐 카카오페이, 뭐 어쩌고페이, 뭐 이 페이페이가 어마해질 거라고 저는 봅니다. 앞으로는 아마 현금이 없어지고 아마 이런 페이 시대가 되지 않을까 저는 분명히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면 이런 페이가 좀 더 본사 측면에서는 이런 다양한 페이 결제가 될 수 있는 시스템을 확장하는 것이 본사의 업무란다면, 우리는 이런 다양한 결제를 좀 더 심플하게 계산 과정에서 처리할 수 있는 것에 대한 어떤 문제를 우리 해결할 수 있다면, 고객은 조금 비싸지만 우리 매장에 오지 않겠냐라고 이제 저는 보는 거죠. 그래서 이 편의점은 어떻게 판매해야 하고 고객으로부터 무엇을 얻어야 하는가에 대한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의 편리함, 아까 보셨죠? 조건부 할인하고 다양한 결제 수단, 이 두 가지의 편리함은 아마 2020년도에 편의점 운영에서 이제 2021년도에 편의점 운영이 또 되겠죠. 조금은 특별하게 생각해 볼 가치와 의미가 있습니다. 아마도 20, 30대 고객은 이 두 가지의 편리함으로 인해 저희 점포를 이용하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하나는 1 플러스 1, 2 플러스 1이라는 가격적인 메리트를 전달하는 편리함입니다. 우리는 할인점과 같은 단품 할인을 통해 가격적 메리트를 제공하는 방식이 아니라, 점포가 설정한 수량에 도달했을 때 가격적인 메리트가 제공되는 조건부 할인 방식입니다. 이 개념이 매우 중요합니다. 단품 할인 방식으로 고객에게 어필하려고 노력한다면 끊임없이 여러 상품에 걸쳐 요청이 들어오고 그에 따른 고민을 하게 되면, 그로 인해 정작 중요한 편리함의 환경을 제공하지 못하게 되어서 점포의 실질적인 경쟁력을 잃어버릴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다른 하나는 다양한 결제 수단입니다. 20, 30대 손님은 다양한 결제 수단이 통용이 되기 때문에 우리 점포를 찾는 것입니다. 그 다양한 결제 수단의 요구에 우리가 100%에 가까운 어떤 심플한 대응을 한다면, 소주 가격, 그러니까 이질적인 소주 가격이죠. 1,800원에 좀 더 정당성이 부여가 될 것입니다. 정리해 보겠습니다. 우리는 이 부득이한 상황이 아니라면 가급적 소주값으로 1,800원을 받아야 합니다. 그 이유는 소주 가격의 중간 이윤 안에는 우리가 고객에게 제공하는 다양하고 품질이 좋은
편리함까지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이게 매우 중요한 내용입니다. 소주 가격의 중간 이율 안에는 우리가 고객에게 제공하는 어떤 편리함의 인프라를 우리가 아까 제공한다고 했잖아요. 그런 제공하는 그 품질이 좋은 어떤 편리함이 있어야 우리가 그런 어떤 고마진의 어떤 가격을 책정할 수 있고 고마진을 테이크할 수 있다라고 이제 보는 논리입니다. 자, 그런 이유에서 제가 생각한 합리적인 소주값은 1,800원입니다. 예, 다만 이런 편리함을 자주 이용하는 20, 30대의 고객은 만족하지만 이런 편리함에서 다소 거리가 있는 5, 60대의 고객은 오늘도 아쉬움을 점주에게 토로하겠죠. 결국 우리는 선택을 해야 합니다. 편리함을 모두 제공하고 편리한 인프라를 제공하고 1,800원을 받거나 편리함을 선택적으로 제공하고 1,500원을 받거나 만일 우리가 제공하는 편리함의 품질이 낮은 경우에는 1,800원이라는 소주 가격의 설정은 자칫 경쟁력을 잃어버릴 수 있습니다. 점포가 제공하는 편리함의 품질을 높이기 위해 점주는 부단하게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 노력이 소주값 1,800원이라는 설정에 정당성을 부여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정리해 보겠습니다. 여기는 CVS, 여기 써있죠? 컨비니언스 스토어, 그러니까 편리한 인프라를 제공하고 고마진을 우리가 책정한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마트, 롯데마트 등과 같은 곳은 디스카운트 스토어, GS 슈퍼마켓 같은 곳은 슈퍼마켓, 동네 슈퍼와 같은 곳은 뭐 학고방이라고도 하고요. 근데 이런 것들이 이제 대부분 편의점으로 전환을 많이 하죠. 그래서 이런 기브 앤 테이크의 개념을 이해하자. 품질 좋은 서비스 인프라를 확충하고 판매 마진을 좀 더 높게 설정하는 시스템, 이게 편의점 다음이라고 아까 말씀드렸죠. 그 품질에도 급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급은 고품질의 급을 유지해서 제공하는 것이 좋은 게 우리가 이 가격을 인하하지 않을 거잖아요. 그것을 어떤 정당성을 부여해 줍니다. 그래서 이왕 친절한 거 좀 더 좋은 친절을 해주는 게 맞는 거고요. 이왕 정보를 줄 때 좀 더 고급 정보를 자연스럽게 그리고 부드럽게 전달하는 것이 좋겠죠. 고마진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품질 좋은 서비스를 유지하고 관리되어야 합니다. 품질이 좋지 않은 서비스, 고의적인 것 포함해서 고객의 이탈을 불러옵니다. 우리의 소비자는 직접적인 컴플레인을 하지 않아요. 20, 30대 고객은 어차피 대체할 수 있는 곳은 많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싫으면 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직접적으로 개선을 요구하거나 그렇게 하는 경우는 그렇게 예전처럼 그렇게 많이 있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러므로 점주는 품질 좋은 서비스를 고객에게 기부하고 높은 마진을 테이크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컨비니언스 스토어, 편의점이라고 합니다. 이것을 우리는 편의점 다움이라고 합니다. 고객은 우리 점포에 무엇을 원하는가에 대한 주제를 가지고 또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객이 매장을 방문하면서 우리에게 원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저렴한 가격? 친절? 청결? 상냥함? 빠른 계산? 다양한 구색? 위에 열거한 다양한 요구들을 고객에게 무조건적으로 제공하는 것이 수반되었을 때 우리 매장은 잘 된다고 볼 수 있을까요? 네, 저는 잘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잘 된다고 볼 수 있으려면 한 가지의 전제 조건이 수반되어야 합니다. 그 한 가지란 해당 매장에서 근무하는 모든 스태프와 점주가 어떠한 일률적인 체계 아래 동일한 서비스를 고객에게 제공된다라는 조건입니다. 그럼 일률적인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것에 동의하신다면 우리는 고객이 좋아하는 몇 가지 것들에 대해 모든 근무자가 지켜야 하고 준수해야 하는 것들을 설정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고객은 우리 매장을 이용하기에 앞서 아래와 같은 생각을 하고 매장 방문을 하기 때문입니다. 여기 편의점이 비싼 줄 알지만 그래도 나는 찾아와 줬다. 그러니까 내가 이 편의점을 이용하는 데 있어서 최소한 나 이 정도는 받고 싶고 원하는 만큼 안 해주면 가급적 젠틀한 범위 안에서는 나 꼭 받아내고 싶어 라고요. 이 기본적인 받고 싶음을 점주와 스태프가 동일한 계산 접객 매뉴얼을 갖고 실행한다면 최소한 고객은 혼란스러워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우리 매장에 대해 어떤 신뢰를 갖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 현장에서는 위에서 말씀드린 동일한 접객 매뉴얼이라는 부분이 다소
어떤 온도 차이가 발생하게 됩니다. 점주는 주인의식이 좀 더 높기 때문에 고객에게 어떤 좀 맞춤 접객 서비스를 제공하게 됩니다. 그러나 스태프는 점주의 주인의식보다는 하나의 파트타이머라는 생각 때문에 그런 주인의식보다 못 미치는 접객 서비스를 제공하게 되죠. 그 점주와 스태프의 접객 서비스의 차이는 결국 손님의 어떤 혼란스러움 그리고 불만스러움으로 작용하게 됩니다. 손님은 점주의 좋은 접객 서비스를 100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100을 어떤 기준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고 그 정도는 늘 받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100의 접객 서비스를 스태프에게도 동일하게 받기를 희망하는데 스태프는 그만큼의 교육을 만약에 받지 못했고 동일하게 우리가 어떤 맞춤 작업을 하지 않았을 때에는 분명히 뭐 60이 됐든 50이 됐든 70이 됐든 이렇게 제공을 하겠죠. 그럼 고객은 응당 100을 받아야 되는데 나 60밖에 못 받았어 라고 생각해서 어떤 젠틀한 범위 안에서 뭔가를 받아내려고 하겠죠. 자, 그럼 고객의 나 이 정도는 받고 싶어 라는 것을 아래의 세 가지로 구분해서 정리해 보겠습니다. 고객은 귀한 걸음으로 매장을 찾아와 줬다고 생각하며 방문을 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여기 내 집보다 좀 더 먼 곳이지만 나는 이 매장이 편리하고 좋기 때문에 내가 찾아와 줬어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 점포에서는 고객이 귀한 걸음으로 찾아와 줬음을 최소한 알아봐 주는 센스가 필요합니다. 그렇다고 처음부터 훅 들어가서 하는 그 친절은 고객으로 하여금 부담을 줄 수가 있으니까 차근차근 기본적인 것, 할인 적립, 현금 영수증, 2+1에 대한 권유, 그리고 적용 유무에 대한 것들을 꾸준하게 제공하는 것으로 시작되고 정착시키는 것이 좋은 방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거겠죠? 여기 할인이나 적립카드 있으세요? 적립금액 안내 후 사용해 드릴까요? 에 대한 이야기겠죠. 그리고 고객은 편의점이 비싼 곳이므로 할인, 적립, 현금 영수증에 대해 스스로 챙기면 안 되는 것이라고 대접을 못 받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할인, 적립, 현금 영수증을 어떤 교통정리가 필요합니다. 우리가 다 같이 물어봐 주는 것인지 아니면 손님이 어떤 케바케로 챙겨야 되는 것인지를 좀 교통정리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데요. 제가 볼 때는 우리가 챙기는 것으로 가는 게 좀 더 심플하고 고객이 비싼 매장 찾아와 줬다라는 어떤 그런 정당성을 우리가 좀 확정시켜 주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접객 매뉴얼을 만들어서 우리가 챙겨야 하는 것으로 규정을 만들고 준수하는 시스템을 만들어야 합니다. 아래에 계산 시 꼭 챙겨야 할 사항 4가지를 포스 모니터 상단에 부착하고 모든 근무자가 실행할 수 있도록 교육하고 피드백합니다. 아래에 또 스태프 근무 수칙을 통해서 근로계약 체결 시에 교육을 하고 확인을 받습니다. 다음에 제가 스태프 채용하고 관리하고 퇴사에 대한 이런 또 영상을 이렇게 이제 PPT를 만들어서 한번 또 해보려고 합니다. 그 시간에 또 한번 스태프 채용, 관리, 어떤 퇴사에 대한 이야기를 또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뭐 제 그 양식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양식을 차후에 저에게 요청을 하셔도 되고요. 다만 좀 유료인 점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계산시 꼭 챙겨야 될 사항 4가지라 그래서 봉투는 미리 물어보는 것으로 합니다. 왜냐면 중간에 물어보게 된다면 봉투 필요하세요? 라고 해버리면 손님 입장에서는 나 이만큼 샀는데 공짜 아니었나? 라는 이런 의구심을 품게 될 수 있고 그로 인해서 상호 간에 어떤 마찰이 생길 수 있다는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물건을 스캔하기 전에 봉투 20원입니다. 필요하세요? 라고 이렇게 옵션을 안내하는 느낌으로 안내를 합니다. 그리고 할인이나 적립카드 있으세요? 라고 이제 물건을 스캔을 다 했으면 물어보는 거죠. 왜냐면 그때 7,800원이 나왔으면 7,800원입니다가 먼저 나가는 것이 아니라 이 할인 적립을 통해서 가격이 변동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할인이나 적립카드를 먼저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현금 영수증 필요하세요? 라고 물어보고 필요시에는 번호 찍어주세요가 아니라 그 전에 바로 개인이세요? 사업자세요? 라고 물어봐 줬을 때 손님은 좀 더 우리 매장에 대한 신뢰 그리고 접객을 하는 나에 대한 신뢰를 좀 갖게 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2+1 뭐 하나 샀을 때 2+1 상품인데 추가하세요 라는 이런 어떤 그 추가 구매 문의라든지 그러니까 고급 정보에 대한 거를 알려주는 거고 또 하나는 손님이 2+1 상품 샀는데 이게 진짜 적용이 된 건지 안 된 건지 정말로 궁금해하는 분들이 정말 많으세요. 근데 그거를 단지 표현하지 않을 뿐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거를 미리 2+1 이 상품에서 얼마 할인했습니다. 이렇게 안내를 해주면 고객이 우리 매장에 대한 신뢰를 많이 갖게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계산 중에 위 네 가지를 꼭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계산이 끝난 후에 처리가 되면 복잡해져서 재고와 시제 오류가 발생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상단에 부착하고 모든 근무자가 실행될 수 있도록 교육하고 피드백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 장에 스태프 근무 수칙이라는 게 있는데요. 근로계약서 제 양식이 아마 예전에 한번 제가 글을 올린 적이 있는데 거기에 있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근로계약을 체결을 할 때 스태프 근무 수칙이라 그래서 이거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총 8가지가 있는데 이게 좀 글씨가 좀 작아 보일 것 같아서 이거 좀 자세하게 한번 짚고 넘어가는 게 좀 필요할 것 같아서 다음 페이지에서 한번 좀 자세히 좀 짚고 한번 넘어가 보려 합니다. 스태프 근무 수칙. 나 홍길동은 점포 근무 시에 고객에게 큰 소리로 인사하겠습니다. 이렇게 제가 이제 이렇게 표시를 해가면서 근로계약을 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객에게 큰 소리로 인사하는 것은 왜 중요하냐면 우리가 인사를 안 하고 있다면 손님이 우리 매장에 대해서 좀 더 쉽게 생각하거나 어떤 우리 근무자를 우습게 보는 경향이 분명히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고객에게 나 여기 있어 그리고 우리 매장 왔니? 라고 이렇게 인사를 먼저 해놓을 때 고객은 우리 매장에 대해서 쉽게 생각하지 않거나 신뢰하게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인사가 별거 아닌 거지만 상당히 중요한 것으로 좀 인식을 할 수 있게끔 꼭 안내를 첫 번째로 하는 편이고요. 청결한 유니폼 및 명찰, 이 명찰평도 되게 중요한 부분입니다. 예, 그리고 상품 보충 진열 및 유통기한 점검을 실시하겠습니다. 이것도 이제 유통기한 업무 매뉴얼이라고 해서 제 자료집에 45가지 리스크 대응 노하우에 나와 있습니다. 이런 것도 한 번쯤 읽어보시면 참고해서 읽어보시면 좋은 내용이 될 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네 번째, 청결한 매장 유지를 위해 힘쓰겠습니다. 근무 시간에 개인적인 행동을 하지 않겠습니다. 휴대폰 및 게임 이런 거는 아마 휴게 시간 선택 관리 확인서, 선택 관리 확인서, 예, 휴게 시간 선택 관리 확인서입니다. 제 양식에 또 따로 있고요. 휴게 시간에 관련해서 또 노하우가 제 자료집에 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에 대한 이야기. 다섯 번째, 점포 이미지를 훼손하는 행동 및 언행을 하지 않겠습니다. 고객 관련된 개인정보 및 연락처, 구매정보 일체, 사진자료, CCTV 화면 등 유출 및 기타 부정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계산 실수로 인한 재고의 로스는 손님이 가져가거나 내부 소행이 있거나에 대한 로스 부분도 분명히 있는데 가장 많은 부분이 계산 과정에서의 로스가 상당히 많은 부분입니다. 계산 과정만 우리가 좀 잘 하고 있다면 로스의 상당 부분을 많이 막아낼 수 있습니다. 참고로 저희 그 내계점포 다 로스가 거의 5만 원 안쪽에서 끝나고 있습니다. 네, 나중에 이제 제가 한번 필요하시면 보여드릴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계산 전 챙겨야 될 사항 4가지를 꼭 준수하겠습니다. 이게 이제 아까 요 내용, 이걸 꼭 준수하겠다라는 확인서를 받는 겁니다. 그리고 좋은 포장 서비스에 대한 교육을 받고 이를 준수하겠습니다. 좋은 포장 서비스는 매장의 신뢰도와 재방문율을 높아줍니다. 그러니까 이런 딱 중요한 건 2가지입니다. 우유나 그런 무거운 것들은 세워주거나 음료수 같은 경우도 이렇게 세워주고 그리고 손잡이 이렇게 딱 이렇게 묶어서 손님이 바로 이렇게 딱 끼워서 가져가실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별거 아닌 거지만 고객들이 이런 부분을 통해서 이 사람들이 열심히 하려고 하는구나. 그래서 우리한테 응원을 해주거나 어떤 신뢰도를 갖게 되지 않겠냐라고 생각해서 이 8가지를 우리가 근로계약상에서 이렇게 준수하겠다라는 따로 확인서를 이렇게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이고 이렇게 해서 사인을 받고 있습니다. 자, 고객은 계산이 끝났어도 끝까지 대접받기를 희망합니다. 예, 맞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아래 3가지를 적용해 보면 어떨까요? 2+1 적용 유무를 안내하는 것. 계산 중간중간에 행사 상품의 경우에는 추가 구매 유무도 이제 고지를 해보는 거고요. 구매 상품을 담아주는 것에도 작은 정성을, 아까 이렇게 2가지죠. 무거운 것들을 세워주거나 봉투에 손잡이 부분을 이렇게 묶어서 가져갈 수 있게끔 해주는 정성, 작은 정성이죠. 그리고 아까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무거운 것이 밑에 가고 파손 우려가 있는 물품을 위로 갈 수 있도록 하는 포장 서비스. 카드는 2손으로 건네는 것이 좋더라고요. 이건 이렇게 개인적인 팁인데 손님들이 이렇게 이렇게 검지와 중지에 껴가지고 이렇게 주는 있잖아요. 그래서 손님이 그렇게 주면 우리도 똑같이 그렇게 주는데 그럴 필요 없이 그냥 2손으로 주면 다음부터 손님이 좀 미안해서 2손으로 주지 않겠냐. 네, 이런 긍정적인 마인드 좀 필요해 보이지 않겠냐라고 생각합니다. 모든 고객의 생각들이 제가 예측하고 실행하는 것에 정확하게 맞을 수는 없겠죠. 다만 고객은 온라인 쇼핑에서나 대형마트에서 아마도 대형마트는 가격적인 측면에 하나여 받는 것이 온라인 쇼핑을 하는 목적이겠죠. 예,
그래서 온라인 쇼핑에서나 대형 마트에서 받지 못한 상냥함과 다정함을 우리 컨비니언스 스토어, 이 편의점 다음에 있는 편의점에서 받고 싶어 하는 것은 아닐까. 맞겠죠? 저는 이것이 대한민국에서 편의점이라는 업태가 어떤 존재하는 이유, 존재의 이유라고 생각합니다. 예, 존재의 이유? 김종환인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이고요. 이거 하나 이제 이 교육에서 그러니까 강좌인데 여기에서 이제 19시간, 24시간 업무 매뉴얼을 갖고 있는 것이 상당히 중요한 게 그 스태프들은 알아서 하는 경우는 그렇게 흔치 않습니다. 그냥 스태프들도 자기의 어떤 주된 어떤 잡은 따로 뭐 공부가 됐든 진짜 잡이 있든 이렇게 있을 것이고 여기 와서는 잉여 시간을 여기에 와서 이제 파트타이머로서 역할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자기가 어떤 일을 자기가 만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규정되어 있는 것을 어떻게 처리해야 되는지에 대한 알고 싶어 하는 부분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업무 매뉴얼은 우리가 좀 규정해서 만들어 두는 게 좀 필요하지 않겠냐. 그래서 이런 부분은 제가 2021년 1월달 그 1월 1일 날 새해 선물로 매년 새해 선물 하나씩 제가 이렇게 이제 카페를 통해서 이제 배포하게 되는데요. 이때 이제 19시간, 24시간 업무 매뉴얼을 제가 배포했습니다. 지금도 유효하니까요. 제 카페 들어오셔서 그 댓글로 메일 주소 적어주시면 제가 이거 한글 파일 수정할 수 있는 한글 파일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간단하게 좀 형식만 이렇게 보려고 좀 글씨가 작아서 아마 안 보실 겁니다. 형식만 이렇게 간단하게 보려고 제가 이렇게 좀 올려봤습니다. 그래서 뭐 19시간 매장인 경우에는 6시에는 뭐 매장 오픈 보고 사진 전송 보고 뭐 이렇게 7시 이렇게 가고요. 13시 그리고 담배는 뭐 이렇게 하겠다. 담배 파악은 이렇게 그뭐 매일 교대 시마다 할 수도 있지만 그거는 또 괜한 불필요한 작업이 될 수도 있고 그래서 이렇게 하루에 담당자를 정해서 하루에 한 번씩 이렇게 하고 있는 형편입니다. 이렇게 23시, 01시, 02시까지 이렇게 하고 있고요. 그래서 포인트는 오전 근무자가 매장을 좋은 상태로 만들어 놓습니다. 좋은 상태는 저녁 근무자에게 토스가 되고 다시 야간 근무자에게 토스가 되어서 원래대로 오전 근무자에게 전달되는 것이 기본 업무의 수칙입니다. 해당 근무자는 성실하게 좋은 상태를 유지하고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좋은 상태로 받았으면 좋은 상태로 다음 근무자에게 넘겨주셔야 합니다. 이런 기본적인 사항으로 인해 상호 간 불편을 절대 주지 마시기 바랍니다. 판매 즉시 보충 및 열을 맞추시기 바랍니다. 절대 한꺼번에 되지 못하니까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런 업무 매뉴얼이고 이거는 이제 근무 중 주의해야 될 사항들 뭐 수표 입금할 때 담배 뭐 유통기한 제한상품 어떻게 할 건지 스마트폰 조작은 어떻게 할 건지 신용카드 이거 좀 중요해요. 보면 포스 화면상에 서명창 승인 완료 사인이 보여지는 것을 확인 후에 승인되었다라고 전달하고 카드를 건네주셔야 합니다. 삼성페이, LG페이, 카카오페이 등등의 결제 승인 시 서명창 미확인으로 인한 오류가 자주 발생이 됩니다. 그래서 꼭 준수하시라고 안내를 하거든요. 서명창 미확인으로 인한 오류는 해당 근무자에게 책임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 외상, 뭐 출근 시간, 뭐 개인 가방, 근무복, 캔맥주, 소주병 파손, 얼음컵 관리, 라면 국물, 카운터 주변 정리, 상품 관리에 대한 거, 화장실 청소, 그리고 시설 장비 관리에 대한 사항들, 사고 예방에 관한 사항들, 뭐 이렇게 이것도 이제 여기 보시면 미성년자 술, 담배 이거 따로 확인은 또 따로 있습니다. 이것도 제 양식에 또 따로 있는 것입니다. 그 도난에 대한 부분, 그 매장 관련된 콜센터는 뭐 여기, 그 점포명은 우리 점, 뭐 점포 코드는 이렇게 된다. 이런 부분이 있고, 이것도 24시간 공공시 어떻게 이렇게 똑같고 나머지 이제 근무 중 주의사항은 동일하게 적용되어 있습니다. 자, 이제 이 다음으로 집중하는 발주는 이익률의 상승으로 연결이 됩니다. 라는 것이고요. 이것도 한번 또 설명해 드리도록 해보겠습니다. 생각보다 발주가 너무 복잡하고 어려우시죠? 제가 볼 땐 당연한 것이 아닐까 싶어요. 편의점에는 다양한 고객층이 방문을 합니다. 그에 따라 다양한 요구와 다양한 쇼핑 방법들 또한 존재하는데요. 그런 다양함들을 가능한 한 많이 충족시키는 매장이 곧 경쟁력으로 고객에게 어필되는 건 아닐까 싶네요. 그럼 위에서 말한 다양함은 무엇일까요? 그 다양한 요구, 다양한 쇼핑 방법. 아마도 다양한 상품과 다양한 프로모션으로 말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부터는 다양한 상품의 구성과 다양한 프로모션을 위한 이 발주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참 중요한 걸 빠뜨렸네요. 고객을 위한 다양함도 중요하지만 동시에 점포와 점주를 위한 이익률 개선을 위한 발주와 관리 효율성을 위한 발주도 동일시 되어야 한다는 사실 또한 잊으시면 안 됩니다.
우리는 이 발주를 발주라고 쓰고 신상품 발주라고 읽는다라고 합니다. 그 발주는 판매된 것을 추가적으로 넣는 것을 발주라고 하지 않습니다. 편의점에서는요. 편의점에서는 그 신상품 발주를 통하는 거를 우리가 이제 발주라고 얘기하고, 신상품을 발주한다는 얘기는 신상품이 들어오려면 그 사전 작업으로서 우리가 커트 상품을 찾아내고 그에 대한 결정을 하는 것이 같이 연동이 돼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편의점에서의 발주는 판매된 것만을 발주한다면 그것은 곧 매장의 경쟁력을 낮추게 된다는 것을 의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편의점에서의 발주는 신상품을 넣는 것으로 생각하고 실행을 해야만 좋은 매장, 젊은 고객층에게 어필될 수 있는 상품들을 갖춘 매장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발주를 하루 2회 구분해서 실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그러니까 치킨집을 얘기하면 초벌 구이 미리 해놓고 그 다음날 아침이 되면 그날 저녁이 되면 일배식품 발주, 이제 바로 주문이 들어올 수 있는 그런 발주를 하는 게 맞다고 보는 거죠. 공산품은 전날 오후 또는 저녁에 발주하고, 일배식품은 당일 마감 그 10시죠. 그 10시, 그 8시에 출근 많이 하신다면 8시부터 10시 그때까지 발주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8시 출근해서 발주를 하신다고요? 가능합니다. 다만 한정된 시간에 발주를 다 모두 해야 되니까 조급한 발주를 통해서 오발주가 되거나, 그리고 이런 신상품 발주할 수 있는 이런 어떤 고민하는 발주가 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판매된 것만을 발주하게 될 확률이 높아지는 거고, 이런 판매된 데이터만 가지고 발주를 하게 되면 좋은 발주가 되지 못하는 거죠. 모름지기 발주란 뜨거운 커피 한 잔과 함께하는 발주를 최고로 쳐줍니다. 그래서 모름지기 발주란 그 여유를 갖고 하는 발주를 우리는 그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발주를 최고로 쳐주는 거죠. 2 플러스 1, 1 플러스 1 행사상품 발주를 강화하자. 2 플러스 1 또는 1 플러스 1 상품을 구매하는 즐거움 때문에 편의점을 방문한다는 말이 많습니다. 이런 재미를 제공하는 것이 때로는 점포의 큰 경쟁력이 될 수 있습니다. 2 플러스 1 행사를 계산 중, 화면 계산 방법의 어떤 활용적인 측면인데요. 계산 중에 안내를 합니다. 의외로 안내 후에 행사 상품을 추가로 구매하는 경우가 있고요. 또한 고객에게 정확한 정보, 고급 정보입니다. 숨김없이 제공한다는 것에 의미를 둘 수 있습니다. 그로 인해 고객에게 신뢰를 줄 수 있습니다. 추가 구매 시 상품의 재고가 없을 경우에는 영수증의 표기 후에 추후 지급을 약속하는 방법도 있고요. 요즘은 CU나 GS에서, CU는 뭐 키핑 쿠폰이라는 서비스가 있고요. GS는 나만의 냉장고라는 어떤 서비스가 있어서 이런 걸 통해서도 이제 킵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리고 2 플러스 1 상품의 경우 교차 증정 상품이 최소 3종 이상이 있는 경우에는 적어도 2종 정도는 갖춰져야만, 물론 3가지가 있으면 더 좋겠죠. 그 교차 진열을 할 수도 있는 거고. 그래서 가급적이면 잘 나가는 거를 우리가 진열하는 것보다는, 가급적이면은 ABC 상품이 행사 상품이라면 ABC가 다 같이 갖춰질 수 있도록 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것이 행사로서의 연결 판매가 이제 상승이 되는 게 되겠죠. 그리고 생리대, 샴푸류, 치약, 칫솔과 같은 필수 생활용품은 될 수 있는 대로 1 플러스 1 위주로만 진열을 합니다. 행사 안 되는 것은 어차피 이게 이번 달 안 하면 또 다음 달에 또 하거든요. 그래서 그건 잠깐 진열 때 밑에 내려놨다가 다시 이제 1 플러스 1 위주로 이제 진열을 했다가 다음 달에 또 행사가 또 이 진열대 안에 있는 게 한다면 그게 올라오고 안 하는 것이 내려가고, 이렇게 이제 가급적이면은 행사 상품 위주로만 진열하는 거죠. 그래서 그리고 모든 상품의 가격표 부착은 필수입니다. 그런데 단 행사 쇼카드는 가격표와 함께 꽂지 않고 쇼카드만을 꽂습니다. 행사 내용이 분명히 전달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냉장 그 안주류라든지 냉장 어떤 뭐 즉석조리 식품이라든지 그런 패스트푸드 말고요. 그런 부분들은 가격표가 겉면에 권장 소비자 가격이 찍혀 있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런 데에는 어떤 라벨기 알죠? 이렇게 뭐 재래시장에서 쓰는 뭐 그런 뭐 마트에서 쓰는 라벨기 같은 거, 그것도 소모품으로 다 준비되어 있거든요. 그런 라벨기를 활용해서 가격표를 겉면에 부착해주면 바로 직접 구매로 연결되는 그 확률이 더 높아집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 모든 점포가 다 그것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2 플러스 1 위주의 상품 발주는 불가피한 결품을 진열로 커버할 수 있습니다. 결품 칸에 교차 진열을 연결해서 상품 판매로까지 연결하는 거죠. 한 자리가 비었다고 비어두는 것이 아니라 그 옆에 상품으로 옆에 이렇게 채워줌으로써 좀 더 손님들한테 좀 더 다양함을 보여줄 수 있는 게 되겠죠. 이익률을 개선하라. 여름철에 음료 중심으로 원가드 시상품을 활용해서 집중적으로 이익률을 올려봅니다. PB 상품, 신상품, 고이익률 상품을 고객의 눈높이에 맞도록 진열합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좀 마진이 높은 것을 골든 존에 진열을 하는 거죠. 그 매월 제공되는 원가 대시 상품 리스트를 확인하고 반드시 원가 대시와 판촉비 보상 상품을 구별해서 발주합니다. 행사 상품은 행사 시작 전부터 원가 대시가 들어가고요. 신상품 판촉비, 장려금은 장려금 발주에 들어가면 장려금 지원 가능 발주일이 표시되어 있습니다. 월말에 재고를 확보합니다. 단 행사가 없어도 기본 판매량이 보장되는 품목에 한해서요. 평소 재고를 조금만 보유해야 매월 25일부터 다음 달 원가 대시 상품을 충분히 발주할 수 있습니다. OPC 발주에서 중분류 선택 시 이익률 순 정률 후에 발주합니다. 이익률을 0.001%라도 올려보겠다는 생각으로 노력하는 습관은 결국 이익률의 상승으로 이어진다는 사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익률 중요합니다. 다만 너무 이익률 중심으로 상품을 운영하면 고객이 찾는 상품에 대해 다소 소홀해질 수 있다는 점 잊으시면 안 되겠죠? 관리의 효율을 극대화하라. 상품 재고는 최소한으로 유지하며 동시에 결품 없는 매장을 목표로 설정합니다. 라면, 과자를 제외한 비식품, 식품 모두 진열대 서랍에만 재고를 보유합니다. 창고의 재고는 어차피 주 6일 정도 물건을 받기 때문에 그 창고가 요즘은 그렇게 크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유제품 발주할 때 이건 공식이에요. 3일치 평균 수량으로 발주하시면 좋습니다. 판매량이 좀 많은 경우에는 하루 판매량 곱하기 3 또는 4 빼기 지금 현재고 하시면 발주량이 나옵니다. 판매량이 좀 적은 경우에는 하루 평균 판매량 곱하기 2 빼기 현 재고를 하면 발주할 그게 나오는 거예요. 이건 공식인데 한번 처음에 감을 못 잡으실 경우에는 이렇게 사용하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간편 식사료는 될 수 있으면 1, 2회차를 다른 상품으로 구성을 합니다. 불가피하게 1, 2회차 모두 발주일 경우에는 함께 지진하는 것을 고려하시기 바랍니다. 손님은 언제나 신선한 상품의 구매를 원하고 취한다는 사실 잊지 마세요. 재택 발주는 PDA와 OPC를 함께, 그러니까 PDA는 이렇게 그 손 안에 있는 컴퓨터 같이 생긴 거를 얘기하는 거고요. OPC는 이제 컴퓨터 발주를 하는 건데 동시에 같이 사용하시기를 권장합니다. 그리고 중요한 건 진열대에서 상품이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 것에 관찰하는 것에 그 의미가 있고 그것이 결국 고객이 좋아하는 매장으로 거듭난다는 사실을 잊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재택 발주에 올인하겠다 이런 것보다는 재택 발주와 PDA 발주 그리고 OPC 발주를 같이 겸해서 같이 하시는 게 가장 효과가 좋은 거죠. 재택 발주의 편함에 익숙해지면 PDA와 OPC 발주를 멀리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건 데이터로만 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우리가 컷을 해야 될 상품을 컷을 하지 못하는 거죠. 이 상품은 컷을 해서 시상품을 좀 넣었으면 좋겠는데 이런 고민을 하지 않는 발주는 결국에는 한 템포 느리게 물건이 들어오거나 한 템포 느리게 컷이 되기 때문에 어떤 경쟁력에서 좀 더 우리가 밀릴 수가 있다는 부분인 거죠. 그래서 익숙해지기 전까지는 재택 발주는 잠시 내려두시고 매일 습관적으로 규칙적으로 진열대에서 상품들의 이야기를 귀 기울여 보고 들어보시는 것은 어떨까요? 자, 이렇게 해서 저의 편의점 창업과 운영 노하우 강좌는 이제 제가 준비한 커리큘럼은 이 정도까지 하고요. 그 나머지 시간은 이 동영상을 보신 다음에 저희가 이 실제적인 이 강좌 시간은 줌이라는 어플을 통해서 우리가 Q&A 시간으로 좀 꾸며볼 생각입니다. 그래서 Q&A 시간은 그 14시부터 17시까지 진행할 예정이고요. 편의점 창업과 운영에 관한 질문은 사전에 제가 이제 만약에 수강 신청을 해주신 분들은 제가 그 톡방으로 단톡방으로 초대를 할 겁니다. 그 단톡방에 올려주시면 그 질문을 보시고 영상을 보신 다음에 이건 이런 질문을 해야 되겠다라고 하면 단톡방에 올려주시면 그거를 제가 또 겹치는 것도 분명히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럼 그거를 한데 모아서 제가 이제 Q&A 시간에 우선적으로 단톡방에 사전에 올려주신 내용들을 제가 먼저 이제 답변을 좀 도와드리고 그리고 추가적으로 그 이외에 질문이 있으시다면 채팅창에 이제 질문이 있습니다 라고 이제 글을 써주시면 채팅해 주시면 답변을 드리는데요. 그 이유는 이게 그 음소거가 안 되어 있으면 그 마이크가 이렇게 음소거가 안 되어 있으면 이게 잡음들이 노이즈가 상당히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일단은 기본적으로 제가 다 음소거를 설정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질문이 있다라고 하시면 이제 순차적으로 제가 그분의 그 마이크를 열어주고 음소거 해제를 해서 그분들이 이제 질문할 수 있도록 그런 식으로 이렇게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예, 여기까지고요. 지금까지 좀 제가 별거 아닌 거지만 저의 편의점 창업과 운영 노하우에 대한 것을 좀 잘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이 외에 이제 궁금하신 사항은 그 줌 어플을 통해서 제가 Q&A 시간을 통해서 함께 이제 고민 상담 그리고 운영에 대한 노하우를 이렇게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